자, 두 번째 1대1 파이어사이드 챗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1대1 파이어사이드 챗은 순환 경제, 다가오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스퍼빈의 김정빈 대표님과 SK케미칼의 박종현 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은 SK케미칼의 박종현입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특히 이제 정부나 기업에서 탄소 배출권에 관련에 대해서 목표도 수립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많은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못지않은 그리고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플라스틱, 특히 폐플라스틱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문제 또한 여러 가지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업체들과 그리고 정부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이 문제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부상투혼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실 슈퍼빈의 김정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아까 뒤에서 말씀 들어보니까는 깨알 같은 또 슈퍼빈 자랑도 많이 하시는데, 대표님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본인 소개, 그리고 슈퍼빈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르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슈퍼빈의 선장 김정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제 요청을 해주셔서 시작 도입부에 살짝 깨알 같은 회사 PR을 한마디 하고 가면, 사실 저희는 이제 창업한 지 6년 지난 작은 회사고요. 저희들이 꿈꾸는 거는 저희 인류가 만들어가는 도시가 기존의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상수나 하수, 도로, 전기, 통신 이외에도 도시 안에서 발생된 폐기물들이 순환 자원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도시적 인프라를 로봇공학 기술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쓰레기의 이슈에 대해서 순환 경제 이런 부분을 자주 언급하시고 오늘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의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리수거, 그리고 이제 재활용, 이 정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그 순환 경제란 어떤 것인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것이 저희의 예를 들어서 폐플라스틱의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발전시켜 가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제 폐기물을 보는 관점을 저희들이 재설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제 전제 조건은, 저는 이제 학자도 아니고 또는 이제 교수님도 아니고요. 이제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는 상황을 근거로 이제 저희들이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서는 좀 이제 주관적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폐플라스틱을 포함해서 지금 폐기물들이 도시 안에서 많은 양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로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의 큰 관점을 이제 먼저 공유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버리는 분리수거한 폐기물들이 물질적으로 재활용되는 순환 경제 체계가 가능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고요. 저희들이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많은 생활 폐기물들이 모두 다 물질적으로 재활용이 되거나 순환경제 안에서 존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버려진 폐기물들이 물질적인 재활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 에너지 재활용을 통해서 이 순환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서 이제 도시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물질 순환 경제 구조 속에서 순환 경제를 만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탈하거나 또는 원래 처음부터 에너지 순환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 축, 이 두 가지 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발전시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도 SK케미컬에서 이제 함께 저희랑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후에도 이제 또 논의를 드리면 코멘트를 할 수 있겠지만 플라스틱은 저는 굉장히 상당 기간 다른 소재에 의해서 대체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바이오 플라스틱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른 소재로 플라스틱을 대체해서 이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대체 시장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나 가공비,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사회 경제적 구조를 감안한다면 아마 플라스틱에 대한 대체제가 몇십 년 이내에 나오기는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환경제 구조 내에 폐플라스틱에 대한 순환경제 구조를 깊이 이 시점에서 공부하고 논의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에너지 순환 그리고 물질 순환. 굉장히 말이 좀 어떻게 하면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폐플라스틱으로 열화유, 즉 석유 대체제라 가지고 연료로 하는 것이 아마 에너지 순환 쪽에 좀 가까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질 순환이라고 하시는 게 결국 저희가 이제 페트나 이런 걸 분리수거해서 다시 이제 페트병,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바틀 투 바틀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을 원하는 그 브랜드 오너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아마 물질 순환을 원하는 거라고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지금 보니까 또 이제 마스크도 보면 마스크도 플라스틱이 대부분이 플라스틱인데 과연 어디로 저희가 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잠시 또 하게 되네요. 말씀하시다 보면 그 순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수거하고 이제 업체들도 이제 가져가고 저희 같은 업체들은 이제 그거를 분쇄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순환 경제를 일부 막 구성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시는 순환 경제 오묘한 철학으로 봐서는 이거를 달성하려면 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려운 난관,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는 난관은 좀 어떤 점이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배신감을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재활용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재정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분리수거를 기반으로 분리배출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분리배출을 해서 재활용을 했다라는 거는 선형경제 기반에서의 재활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폐기물 방식 중에 재활용을 선택하는 선형경제, 즉 생산자가 생산하고 소비자가 소비하고 크게 보면 그게 처분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포절, 폐기되는 처분 과정이 있는데 그 처분 과정에서 일부 물질적인, 일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재활용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재활용의 개념이었다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핵심 단어로 나오는 개념으로 나오는 순환 경제는 선형 경제랑은 달라요. 즉 선형 경제에서 폐기물이 나왔을 때 그 폐기물들을 물질적으로 재활용하게 되면 아까 이제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다시 산업이 사가지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폐기물을 다시 수요할 수 있도록 루프가 연결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위를 재활용으로 재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산업적으로 가능하냐?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형 경제에서는 재활용 행위를 폐기 행위의 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리수거를 해도 어머님들이 요새 많이 서운해 하잖아요. 수거하는 업체가 그거를 다 한 통에 넣어가요. 그런 일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자꾸 보도하고 문제를 삼고 있지만 그거를 나무랄 수가 없는 게 지난 4, 50년 동안의 선형 경제에서의 재활용은 폐기물을 처분하는 하나의 행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순환 경제가 돼야 된다고 하면 그 안에 물류나 그거를 선별하거나 그거를 자원화하는 산업의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 경제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버리는 폐기물들이 실제로는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 매립의 대상으로 처분될 수밖에 없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의 문제고요. 뒤쪽에서 또 한번 논의를 발전시키겠지만 지금 국가나 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되는 게 지자체들이나 이 폐기물을 처분하는 곳들은 선형 경제에서는 폐기물 처분 비용이 싸요. 저렴해요. 왜냐하면 지난 4, 50년 동안 국가는 선형 경제 기반의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왔거든요. 근데 순환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없어요. 투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버린 거를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하려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옳은 줄 알면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선형 경제를, 그러니까 순환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저희 선형 경제를 이해하는 거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쓰레기 회수할 때 한 통에다 다시 다 섞어서 가져간다는 거 뼈저리게 와닿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페트 기반으로 재활용 하다 보니까는 알아보니까는 저희가 페트를 많이 수거를 하지만 87% 정도 거의 수거율이 있대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시 페트로 되는 것은 2%밖에 현재는 안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열심히 페트병을 나눠서 버리긴 했는데 그게 다시 이제 페트병으로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지금 현재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페트를 좀 살려면은 아이러니하게 실제로 바로 나와 있는 새 거인 페트보다 지금 2배를 더 주고 지금 쓰레기를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쓰레기가 돈이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과 다른 선형 기반의 인프라에서 지금 순환 기반의 인프라로 하려면은 다시 재디자인, 재구축하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갑자기 확 와닿는데요. 그러려면 정부나 기업의 역할이 또 어느 정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롤을 좀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컴업에 오신 많은 스타트업 분들도 계시고 이해관계자 분들도 계시고 투자자들 포함해서 저는 이제 어떤 현상을 좀 보고 있냐면요. 저희가 NDC라는 국가 간의 어떤 이제 그 탄소 배출이나 그러니까 온실가스 총량을 통제하거나 투자자들이 원하는 ESG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제 유엔이 얘기하는 SDG 같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총론적인 개념들이 사회적으로 대안을 가지려면 저희는 선형 경제를 그 사회가 얼마나 빨리 구현하는가에 저는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난 한 15년 동안에 사회 전반의 제도나 산업적 기반을 순환경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재정비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거기에 관련된 재원이나 산업을 이끌어왔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걸 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왜 그게 정부의 역할이 가장 먼저 중요하냐면 그거는 환경에 관련된 거는 퍼블릭 굿즈예요. 저희들이 세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지고 저희가 공적인 영역에 있던 그 자원이기 때문에 그걸 정부가 관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유럽이나 그린 뉴딜을 이끌면서 지금 전 세계 탄소 총량 규제 제도와 새로운 질서를 이끄는 선진국들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 속에서 퍼블릭 굿즈의 많은 부분들을 민간에게 위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비탈라이제이션, 민영화를 이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의 재화를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범위에서 순환 경제를 만들어가는데 국가가 해야 될 역할과 기저를 만드는 거와 그렇게 만들어진 속에서 민간이 역할을 해서 그 부분을 민영화해서 수익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영역이 균형이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가는 민간이 이 시장에 폐기물 시장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지금 SK 케미컬 같이 대기업들은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영역에서 저는 들어오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관련돼 있는 사업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왜 대기업이 왜 이런 쪽에 하려고 그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네. SK가 왜 쓰레기 사업에 뭐 분리수거 이런 쪽에 왜 다 죽이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기여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있죠. 부분이 있다라고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더욱 와닿고요. 이 부분이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정책 뭐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개선됐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심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기술 막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펫플라스틱 다시 재료화할까 원재료화할까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생태계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좀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많이 와닿고요. 근데 저희 말씀하니까 정부, 뭐 기업 다 좋은데 저희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소비자 지금 막 페트를 지금 마스크도 쓰고 있고 이제 생수병도 이제 마시고 집안에서 배출하고 저희는 열심히 이제 뭐 이렇게 배출만 분리 배출만 하면 이제 되는지 소비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기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선형 경제랑 순환 경제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 시민, 소비자의 참여예요. 그러니까 선형 경제 내에서는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참여한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선형 경제 기반에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거기는 생산자들이 분담금을 내고 그 분담금을 배분받아서 생산자들이 만들어낸 생산품들이 폐기되는 과정을 폐기물 업체들이 그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제도가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런데 선형 경제를 순환 경제로 전환하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이제는 소비자를 그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페트병에도 보증금 제도가 붙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캔, 철캔에도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맥주병, 소주병만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원이 순환될 수 있는 유니 소재의 벌크가 모이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버리지 못하고 제도권 안으로 갖고 들어오도록 규제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환급받고 그 사회적인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난 10년 이상 해온 거죠. 그러니까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이전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생산자들에게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기업은요, 제가 이제 폐기물 업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생산품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요, 재활용이 안 돼요, 잘. 불행하게도. 근데 그게 그럼 기업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아요. 기업은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해서 싸게 팔던지 화려하게 만들어서 선택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단순하지만 단일 소재로 재활용하기 좋게 만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역할론을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제품을 선택하고 그 제품이 재활용되도록 만들어준 인프라가 있지 않으면 저희는 지금 이 선형 경제의 끝에서 굉장한 위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소비자들이 나설 수 있고 소비자들이 나서는 그 행동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프라가 이제는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고민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랑 삼다수랑 뭘 하려고 그러냐면 삼다수병에 있는 그 레이블을 다 띄고 페트로만 되는 깔끔하게 아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품화하는 거를 같이 프로젝트화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더라고요. 말씀하셨던 이게 다시 삼다수 썼던 병으로 다시 리사이클돼서 들어가는 거냐? 이거 인증이나 이런 것이 되게 어렵고 그 뒤에 있는 길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순환 경제면은 분리 배출도 있고 다시 이제 모으는 것도 있고 분리 수거를 하는 것도 있고 다시 이제 재활용되는 프로세스인 공장이나 이런 데가 있고 다시 브랜드 오너가 사용하는 게 있고 다시 소비자한테 가는 등등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개선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혹시 시작하면 좋을까? 또는 저는 다 한 번에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한 번에요? 이게 이제 거의 마무리 의견일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거는 지난 100년 동안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그 WWF랑 이제 가끔 네. 어디 가서 강연을 할 때 저도 들은 얘기인데
WWF에 계신 본부장님이 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는 지구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을 관찰한 첫 번째 세대이고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랜 시간 발생된 게 아니고요. 급격히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저희는 진짜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리면 조금 약간 번외로 나갔다 돌아올 텐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 기조는 이제는 변하지 않아요. 유럽의 그린 뉴딜, NDC라는 온실가스 규제, 국가별 총량 규제, 그 다음에 뭐 ESG, UN에서 선포한 SDG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가고자 하는 글로벌 리더들의 패권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를 갖고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글로벌 패권의 리더십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산업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산업으로 내려와서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보지 않은 여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가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게 순환경제예요. 선형경제는 우리가 차고 있는 가솔린 자동차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석유를 생산해서 차에다 기름 넣고 저희들이 이렇게 쑥 쓰고 사라지는 거죠. 근데 전기차 시장이 일종의 순환경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도로에 나가면 가솔린 자동차도 있고요. 전기차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잖아요. 10년 후에는 가솔린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가 대체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이전 세션에서도 수소 경제가 나왔던 것처럼 또 수소가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폐기물도 기존의 수십 년간 100여 년 이어온 선형 경제의 폐기물 구조가 순환 경제 기반으로 전기차 시장처럼 도래하는 거는 전 세계 리더십의 글로벌 아젠다로 세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거대한 질서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이 안에서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나오고 이 안에서 시행착오를 먼저 거듭하는 산업과 국가의 제도가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저희들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아직도 선형 경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환 경제를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 차도 잘 만들고 다행히 전기차도 잘 만들지만 뭐 이런 거죠. 영화 배우한테 가서 가수도 한번 하실래요?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어떤 등급, 특히 이제 스타트업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굉장한 기회가 올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있고요. 이런 질서가 변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틀림없이 발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 공감 가는 게 아까 이제 이미 선진국의 패권에 대한 걸로 프레임으로 이쪽에 대한 친환경 부분을 넣고 있다는 게 적극 공감되고요. 이미 저희 기업들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미 보이지 않는 장벽, 예를 들어서 탄소국경세 통을 통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은 유럽이나 미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패권의 다툼 속에서 환경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면 기업이 더 서스테이너블하고 사업에 대한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많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저는 이제 오늘 저희 대표님하고 만나서 이게 순환경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서 좀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하시는 끝으로 이제 슈퍼빈 통해 가지고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느 고리를 좀 풀어가려고 하시는지 또는 맺은 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슈퍼비는 그러니까 이제 순환 경제 전체를 다 설계하고 있어요. 사실은 깜냥은 안 되지만 아무도 그거를 시도를 안 해요. 그리고 그게 무모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들이 폐기물을 버릴 때 기존의 쓰레기통에 넣는 게 폐기행위거든요. 근데 저희 기계에 넣으면 폐기물을 팔 수 있어요. 저희가 그게 인공지능이 폐기물에 대한 상태와 형상을 인식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고 버려지는 폐기물이 이 서큘러가 돼서 루프를 타고 다시 생산자들에게 공급될 만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디지털 정보로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사줄만 하면 돈을 주고 사요. 그러니까 폐기물이 버려졌을 때
순환경제 카테고리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를 판독하는 선별과 분류 작업이 거의 예술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게 1번이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지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폐기물들을 잘 모았는데 산업으로 갖다 줄 수 있는 물류가 없어요. 폐기물 물류가 그렇게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물류를 만들고 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적자를 보죠. 투자자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막 캐시 버닝을 막 하면서 이제 그 물류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모은 폐기물을 실제로 이제 산업용 소재로 가공하는 단군일의 최대 규모의 공장을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버린 폐기물들이 디지털 장비들에 의해서 회수되고 그렇게 회수된 것들이 저희 물류를 타고 그 공장에서 가공이 되면 이제 SK케미컬, 뭐 롯데케미컬, GS칼텍스 이런 이제 회사들에게 저희가 공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1년에 비공식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폐플라스틱을 일본이나 대만이나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역할을 이제 하는 회사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회사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 본부장님이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하나 더 이런 환경 사업을 먼저 해본 선배, 기업인으로서 이제 창업가로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ESG라는 워딩을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ESG를 자본주의의 질서가 재정립되는 과정의 키워드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본가들은 자본을 투여해서 생산품이 만들어져서 그게 시장에서 거래가 돼서 수익이 나면 그걸 노동자와 자본가가 배분을 하는 거에 익숙해요.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생산함수의 배분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자본가들이 새로운 거를 뭔가를 놓치고 있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동안 이렇게 만들어왔던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뭔가가 누락됐어. 그래서 그게 뭔지를 찾자라는 행위가 저는 ESG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게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벌은 수익을 우리한테 배당해주고 너희가 버는 거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장에 대해서 우리의 이익을 배분하거나 돌보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뭔가가 더 있는 것 같다. 그게 당연히 이제 퍼블릭 굿즈인 환경을 포함해서 뭐 소셜, 그다음에 거버넌스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에서 저희는 앞으로의 자본주의 사회가 많은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인식할 수 있는 후배분들과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2박 3일 동안 말씀하셔도 지금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민 대표님, 박종현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